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자, 기침 소리와 함께 아니 왜 방송 시작하자마자 죄송합니다. 살아있네 방송이. 네. 좋은 날. 자, 댓글이 무지하게 달리고 있는데요. 다는 아니지만 저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뉴요커님, 여행 가서 북카페에서 놀다가 아무튼 술 발견해서 샀어요. 여행 마지막 날 공항 가기 전에 비치 뷰를 바라보며 읽다가 키득키득거리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가벼워서 여행 메이트로 최고. 앱솔루틀리.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북카페에도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행지에. 뉴욕이신 거죠. 응? 네. 설마 뉴욕의 북카페에 그쵸. 있겠어요? 네. 닉네임이 뉴요커시지 그냥? 그렇지. 근데 그렇죠. 뉴요커님은 근데 실제로 뉴욕에서 사시는 것 같기도 하던데 모르겠네. 예전에 사셨다는 건가? 아니면 잠깐 한국에 오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공항 가기 전에 비치 뷰를 바라보며라고 하는 걸 보면 제주도거나 제주도. 네. 뭐 아니면 부산이거나 네. 그렇죠. 뭐 그런 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무튼 술이 정말 좋은 책이고 잘 팔리고 있긴 합니다만 뉴욕에는 없을 것 같아요. 해외에 있는 여행지의 북카페는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너무 설레발을 영문판 나왔습니까? 이거? 자, 뉴요커님 아무튼 술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anyway anyway 아닐까요? Anyway 알코올입니까? 뭐 부스? Anyway 드링크? 드링크? 리커? 소울쌤님 댓글 주셨는데요. HB님한테 보내는 연서 수준이에요. HB님 그거 아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HB라고 치면 가장 처음 나오는 게 헤모글로빈. 두 번째는 B형 간염입니다. 1초간 당황했습니다. 사실 전 축구는 잘 몰라요. 근데 술은 좀 알죠. 그래서 바로 읽었습니다. 아무튼 술. 저의 감동을 주저리 쓰기가 힘들어 JYP님이 잘 아시는 삼행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비웃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저에겐 리얼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감정 넣어가지고. 제목 아무튼 김원비. 김치가 된다고 울부짖었던 당신. 혼술에 대한 의외의 자신감을 불어넣어 아이들과 간 수타 짜장집에서 기어이 맥락 없는 소주를 시키게 만든 당신. 비루한 내 삶에 술이라는 단비를 내려준 당신이라는 여자. 아무튼 김원비.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끝까지 감정을 못 넣겠다. 저 이 생일 선물이라고 칩시다. 저 이 삼행시 보고 너무 감동한 게 김원비로 삼행시를 져준 유일하고 최초인 분이시고, 근데 YG님이 저렇게 감정을 넣어서 읽을 거라고 정말 생각을 못했네요. 감사합니다. 생일 선물. 네. 야, 이거 집에 계신 분한테도 못 받아봤죠 이런 거? 못 받았어요. 네. 자, 김원비로 삼행시 다른 거 지어서 보내주시면 그런 거 이제 또 이벤트 하는 거. 뭔가 아주 괜찮은 거 나오면요. 괜찮은 거 나옵니다. 혼비님이 뭐 책 한 권 사인해서 네, 보내드릴지 네, 압니까? 네. 네. 김원비 삼행시 콘테스트 소울쌤님부터 시작합니다. 소울쌤님이 후원도 해주셨으니까. 네. 네. 커피조아님. 아무튼 술 읽는 도중 YG JYP님이 등장해서 깜짝 놀랐어요. 방송 중에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던 것도 같고 흐흐. 술만 마시면 잠이 쏟아져 많이 못 마시는데 책 읽다가 술 센 사람이 부러워지기까지 했네요. 인생의 희로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술이라는 존재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슬픈 운명이랄까. 세 번째 책을 쓰고 계신다니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술의 거의 마지막쯤에 YG JYP가 나오죠. 뜬금없이 등장. 뜬금없이 맥락 없이. 맥락 없이. 네. 굳이 안 넣어도 됐는데. 네. 되게 넣고 싶어서. 세 번째 책을 쓰고 계신다니 기대됩니다. 사실 YG나 JYP는 지금 세 번째 책이 뭐에 관한 건지 알거든요. 네, 별로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사실 쓴소리들을 하고 계시죠. 안 된다 그거는 그게 말이 되냐 이러고 막 비난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술하고 또 교묘하게 연결이 되더라고 그 아이템이. 그렇죠. 그래서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아무튼 술 2탄 비슷하게 그런 느낌을
살짝 가지고 근데 이제 기대하고 이 있습니다. 대목에서 JYP랑 YG는 계속 불만이 있는 거죠. 그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술꾼으로 여자 축구랑 세트로 만든 다음에 지금 쓰고 계신 건 아무튼 땡땡 이런 식으로 내도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는 네. 식의 네. 불만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 다음 책은 뭐 아무튼 시리즈가 될지 뭐 딴 시리즈인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다 아세요. 축제인 거. 다 알아요? 제가 남들도? 다른 팟캐에 나가가지고 그래요? 얘기를 했어요. 아, 네. 괜히 막 축제. 숨기고 있었네. 축제입니다. 지역 축제 네. 그거는 아무튼 시리즈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별건? 네네. 그걸 민음사에서 또 계약했잖아요. 네. 뭐 축제를? 네, 축제를 그 술은 딴 출판사 소개시켜주고 뭐 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튼 그 축구 얘기 쓴 다음에 축제 얘기 쓰고 그러니까요. 다음번에는 무슨 가축이나 뭐 민음사의 서효인 편집자가 약간 축자 많이 한가? 그런가? 그래서 지금 왜 박평님도 열심히 만드시는 그 리터라는 잡지에 이제 연재를 6월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8월 원고까지 어제 넘겼거든요. 근데 반응이 어때요? YG 그 반응은 아직 모르겠는데 제가 쓰면서 느끼는 게 YG님, JYP님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약간 JYP도 책 내봤으니까 알지만 책 쓰면 약간 필이 오잖아요. 네. 보통 저는 뭐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직원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기대했습니까? 그렇죠. 그건 잘 안 맞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 약간 긍정적인 전망은 잘 안 맞는데 네. 부정적인 전망은 항상 네. 약간 맞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힘을 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축제에 관한 책을 준비 중이신 혼비님. 근데 그것도 그냥 축제가 아니라 지역 축제라서 네. 어렵더라고요. 네. 아니 뭐 지역 축제 비하입니까 지금? 그냥 축제하고 지역 축제하고 뭐 달라요? 아 지역 축제 우리나라 지역 축제 별로 이렇게 사실 저 약간 비하하는 거 맞습니다. 혹시 알아? 혼비님의 지역 축제 책이 빵 떠가지고 전국의 지역 축제가 다 활성화될지? 아, 그럼 근데 너무 약간 좋죠. 약간 지역 축제 네. 좀 그 비판하는 그런 포지션 아닙니까?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너무 동화가 잘 되는 성격인 거예요. 가보니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비판하려고 갔는데 그래서 시작은 취지는 술이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단지 그건 아닌데. 지금까지 가본 취재하러 가본 축제 중에 술 없는 축제 있습니까? 없죠. 거봐. 축제 술은 네. 빠질 수 없죠. 축제가 지금 좋은 게 네. 아니야. 저는 그리고 혼비님께서 그 지역 축제 가신 다음에 막 사진 같은 거 올리신 거 봤거든요. 근데 대체로 피사체가 흔들려요. 뭔가 사진에서 좀 약간 흥치가 막 묻어 나온다고나 할까? 네. 그래서 지금 큰일이에요. 비판적인 시각을 넣어야 되는데 음. 너무 다 좋다는 얘기밖에 안 쓰고 자, 있어요. 우리 댓글 관리를 YG가 하는데요. 네. 오늘 혼비님 오신다고 김원비 관련 댓글만 다 모아놓은 거군요. 지금 네. 읽다 보니까 진공상태님 네. 두둥 희귀하다는 굿즈 아무튼 술 소맥잔을 공개합니다.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물결 무늬 아래까지 소주를 부어주세요라고 하네요. 책걸상을 통해서 좋은 책들, 좋은 분들 너무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힘내라는 말처럼 은근 힘이 되는, 사실 엄청 힘이 되는 책걸상. 정말 감사합니다. JYP님, YG님은 당연하고요. 박평님, HB 혼비님, 나이사의 써니님, 제작진분들 그리고 우리들의 느슨한 독서 공동체 모두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함께해요 라고 주셨습니다. 약간 술 한 잔 드시고 쓰신 것 같아요. 느낌이. 이 그 진공상태님 댓글에 많은 분들이 좀 부러우셨나 봐요. 대댓글 다셨는데 예를 들어 김지은님 모두 모여 아무튼 소맥잔에 음료수 또는 술을 마시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살짝 해봤어요. 후후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부럽다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님도 힝 아무튼 술 이미 2권이나 샀는데 유유 아쉽다 유유 소맥은 안 즐기지만 굿즈는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크크크 이렇게 댓글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혼비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은 YG의 여러 차례에 걸친 추천으로 JYP가 드디어 읽었습니다. 여러 차례 추천은 안 했는데 여러 차례죠 그 정도면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책은 제가 그 한국일보에 연재하는
읽어본다 SF에 소개를 했고 그걸 JYP가 또 지나가다가 한번 보고 약간 흥미가 돋았는지 별이 5개였잖아요. 네 한번 읽어볼까? 별이 그래서 5개였기 때문에 그 YG가 이게 사람이 인간성 자체가 그렇게 막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이나 뭐 책이나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평하는 사람이 아니걸랑. 그렇긴 하죠. 그래서 별이 5개 주는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별을 5개 줬길래 네. 진짜 5개 줄만 하냐? 네. 줄만 하대요. 네. 그리고 또 설정을 또 쭉 봤죠. 네. 설정이 근사합디다. 음. 그래서 제가 봤어요. 스테이션 11입니다. 아 스테이션 11. 네. 네. 스테이션 11이라는 근사한 제목의 책을 JYP가 읽었습니다. SF입니다. 네, 에밀리 세인트 존 맨델이라고 하는 젊은 작가가 쓴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 재미없었어요. 아 정말요? 아 진짜로요? 아 저는 아직 2019년이 5달 정도 남았는데 올해 읽은 소설 중에 최고였어요. 나 그럴 줄 그러니까 알았어. 저는 아, 정말요? 저도 딱 그럴 줄 알았어요. 음. 이제 그 애청자분들에게 살짝 정보를 드리면 저희 3명은 돌아가면서 한 권씩 정해가지고 읽은 다음에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마침 이번이 제 차례였는데 JYP가 관심 있어 하길래 그리고 혼비님도 그럼 저도 한번 읽어볼래요 해서 스테이션 11을 읽는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JYP 별로 재미없어 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했고 혼비님은 좋아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네. 저는 생각했습니다. 셋이 이제 자주 만나다 보니까 대충 취향을 알죠. 아 근데 전 JYP님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JYP는 아주 나쁘진 않았는데 네. 별 5개까지 이게 줄 맞아요. 거냐. 그러니까 뭐 그런 JYP는 느낌. 약간 아쉬움이 좀 있었을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약간 JYP 취향을 자극하는 포인트들이 좀 있긴 있는데 좋은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차차 얘기해 보죠. 있긴 있는데 막 그렇게 별 5개 줄 음. 만큼 극찬을 할 만한 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혼비님 정서에는 좀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네. 자, 어쨌든 책 제목은 스테이션 11인데 이게 뭐 그렇게 유명한 책은 아니니까 네. 저자도 그렇고 네. 일단 YG가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에밀리 세인트 존 맨델이라고 하는 왠지 막 작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에밀리 세인트 존 맨델은 30대 중반의 캐나다 작가고요. 2015년에 이 스테이션 11이라고 하는 소설로 굉장히 이제 필명을 날리게 된 젊은 소설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이 스테이션 11 외에 다른 소설은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번역은 2009년에 했어요. 이 데뷔는 데뷔는 몬트리올에서의 마지막 밤이라는 데뷔작으로 데뷔를 한 다음에 바로 2010년에 싱어스 건 그리고 2012년에 룰라 카르텟이라고 하는 소설들을 쓰면서 이제 계속해서 필력을 과시하긴 했는데 상당히 꾸준하게 잘 쓰는 젊은 작가 정도의 평을 받았지 막 책도 되게 많이 팔리는 건 아니고 평단의 극찬을 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2015년에 이 스테이션 11이라고 하는 소설이 나온 다음에 출간되기 전부터 에밀리 세인트 존 맨델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젊은 작가가 SF 비슷한 소설을 하나 펴냈는데 대박이다. 설정부터 시작해서 되게 근사해. 그럴 거라고 지금 저 느껴지는 게 계약금으로 출판사로부터 받은 돈이 6억 원입니다. 네. 이 책으로. 그리고 또 출판사에서 당연히 이제 그렇게 많은 선인세를 줬으니까 프로모션을 세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 이제 그 외국 문학에서 문학 출판사에서 프로모션을 세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한 3개월쯤 전에 가제본을 유명 작가들이나 유명 문학 기자들한테 쫙 뿌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읽어보고 이 소설 진짜 괜찮은데 하면은 추천사 같은 걸 받아서 정식 출간할 때 집어넣는데 그때 추천사를 썼던 사람들이 또 다들 너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파이약의 얀 마텔이라든가 그리고 도나 타트라든가 최근에 이제 드라마 때문에 더욱더 유명해진 그 얼음과 불의 노래의 조지 마틴 같은 유명 작가들이 너무 매력적인 소설이다.
근래 읽은 최고의 소설이다 막 이런 식의 극찬을 하다 보니까 덩달아서 이제 막 분위기가 들썩들썩해진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2015년에 나온 다음에 거의 모든 언론이 비교적 호의적인 때로는 호평의 리뷰를 썼고 뭐 전미도서상은 이제 순문학 작품에 주는 상이잖아요. 전미도서상 그리고 아서 클라크상 뭐 앤드류 카네기 메달 같은 미국의 기라성 같은 문학상에 노미네이트돼서 또 화제가 되는 네. 뭐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네. 번역이 되어서 나온 것 같아요. 전미 도서상은 최종 후보고 아서 클라크 상은 상을 받았군요. 그리고 타임이 선정한 2015년 최고의 책. 이거 몇 개 뽑는 거죠? 설마 하나 뽑는 건 아닐 거 하나 아니에요? 뽑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하여튼 뭐 네. 올해의 책 이런 걸로 뽑혔고 이 책을 2014년 혹은 2015년 최고의 책 목록에 올린 매체가 타임이나 가디언을 비롯해서 21개에 달한다. 야, 정말 엄청난 반응이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저도 에밀리 세인트 존 맨델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었는데 외신에 자꾸 스테이션 11이라고 하는 SF 소설이 떠서 일단은 존재를 확인을 했었고 잠깐만요. YG는 지금 외신도 평소에 체크한다는 의미. 뉴욕타임스 북리뷰의 신간 도서들을 그건 조금씩 봐요? 일별을 합니다. 제가 믿을 했던 수는 표정. 없지만, 네. 아니 책걸상을 진행하는 정도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JYP 나는 당연히 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보고 있었습니까? 국내 신문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뉴욕 타임즈 섹션을 왜냐면은 본다고요? 거의 재수 외국에서 없네요. 화제가 되는 책이랑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되는 책 사이에 시차가 굉장히 짧아져가지고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딱 나왔는데 이게 외국에서 주목을 받았던 책인지 아닌지 같은 것들을 바로 알려면은 가장 좋은 게 뉴욕타임스 북리뷰에 실려 있는 책의 제목이라도 한 번씩 살펴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 가지고 그 소개된 책들의 목록을 네. 쭉 보고 베스트셀러 목록도 보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그렇게 해가지고 2014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한국어판은 2016년 여름에 네, 나온 맞아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됐는데 한국에서는 일단 뭐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못했어요. 네. 예, 저는 워낙에 외국에서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고 설정도 근사해서 책 나오자마자 읽었고 좋게 읽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애청자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딱 YG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스토리텔링이 그렇게 막 강한 소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뭔가 묘한 매력이 있어서 네. 이제 지난 한 3년 동안 약간 좀 느낌 있는 SF 소설이나 읽을 만한 소설 권해봐요라고 저한테 부탁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이 책을 몇 번 권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자, 네. 우리 헌비님은 네 설정이나 뭐 네. 잠깐만요. 설정을 얘기하게 할까요? 아니면은 설정을- 느낌부터 좀 하고 설정 다시 일로 갈까요? 설정은 네. 그러면 아니 설정을 혼비님 얘기해요. 최근에 읽었으니까. 아 그래요? 네, 저는 제가 정리를 좀 잘 훑어보긴 했는데 읽은 지는 좀 됐으니까. 제가 정리를. 근데 제가 그러면 거기는- 네, 설정은 여기다 하라 그러고 느낌부터 네네. 물어볼게요. 네. 헌비님은 일단 아까 좋았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네.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설정을 알고 봤는데 보통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는 설정인 책이 막상 읽으면 설정뿐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죠. 그리고 조금 읽다 보니 약간 또 좀 약간 힘들어간 문체에 약간 음흠.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설정을 넘어서는 디테일들이 막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미 작가 중에 제임스 설터하고 앤드루 포터가 있는데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매 챕터가 그냥 챕터 하나로 완결된 단편 같은 챕터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봤어요. 네. 자, 저 얘기를 이해하려면 이제 제임스 설터와 앤드류 포터의 작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앤드류 포터요? 앤드루 포터라고 이번에
물리학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는 단편집이 이제 원래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신간으로 이제 표지 바꿔서 나왔는데 단편집인데 저는 너무 좋게 봐서 제가 만년필 이름을 포터라고 붙였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근데 만년필에다가 포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앤드류 포터를 따가지고. 만년필 말고 뭐 다른 연필이나 무슨 수첩에도 이름을 붙이는 아니요, 편입니까? 만년필만 붙여요. 네. 이름 붙어 있는 다른 물건이 뭐 딴 게 있습니까? 만년필하고 지금은 없는데 자전거랑 만년필. 네. 근데 약간 비슷하다고 느낀 게 여기 보면 되게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별거 아닌 이야기를 묘하게 되게 잘 쓰고 그렇지 않아요? 되게 그 안에 캐릭터도 그냥 다 읽고 나면 그냥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으로 그냥 한 챕터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 안에 이 남자의 심리와 이 여자의 심리가 변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SF 소설은 진짜 만나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제임스 설터하고 앤드류 포터가 누군지 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죠? 네. 같이 추천할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읽어보세요. 단편 소설을 잘 쓰는 작가들로 유명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현대문학 작가들이죠. 네. 네. 그리고 별거 아닌 그들이 쓴 단편을 요약하면 진짜 한 3줄이면 끝나는 얘기인데 그 별거 아닌 얘기로 문체도 너무 그러니까 표현도 너무 잘하고 심리 묘사도 잘하고 그런 거에 능한 작가들인데요. 저는 이 소설이 되게 그랬어요. 저한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정말 근사합니다. 설정은. 네. 설정 얘기를 좀 해보죠. 설정은 너무 근사하죠. 특히 첫 장면 참 근사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 셰익스피어의 리오 왕이 이제 공연을 합니다. 근데 그 공연은 굉장히 공연 시작 전부터 화제가 되었던 공연인데 이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인 아서 리엔더가 오랜만에 연극판으로 다시 돌아와서 리오 왕으로 연기를 하는 첫 초연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제 그 연기가 되는 거죠.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공연 도중에 그 아서 리엔더 주인공을 맡은 배우가 급성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연극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응급처치를 하는 관객 남성이 한 명 있고요. 그리고 또 아서 리엔더의 리오왕에서 아역을 맡았던 어린 여자아이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툭 등장을 하죠. 처음에. 네. 그렇게 소설이 시작이 되는데 그 와중에 공항에 이 동유럽에서 유행하던 독감을 앓고 있는 10대 소녀? 네, 10대 소녀. 10대 소녀가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는 네. 거죠. 몇 시간 전에. 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소녀를 포함한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의 이 의료진들이 네. 막 그 독감 증상을 보이면서 감염이 이제 급속도로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이제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네. 20년으로 시간이 흘러요. 20년으로 시간이 흘러서 생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멋진 문장을 마차에 새긴 악단이 20년 전에 독감으로 문명이 완전히 붕괴한 네.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 대륙을 이곳저곳 돌면서 네. 셰익스피어 희곡을 공연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랑 극단에 이 히로인이 있는데 네. 그 히로인이 20년 전에 네. 그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리오왕 공연에 아역을 맡았던 그 어린 아이인 거죠. 네. 또 여기 주요 인물들이 아서 리엔더라는 사람이 이제 여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혼을 3번을 한 그런 되게 인기 있는 배우여서 3명의 부인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첫 번째 전처, 두 번째 전처, 세 번째 전처. 맞아요. 전처 얘기 나오면 몇 번째 전처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죠. 네. 네, 그들 또한 또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YG가 말씀하신 내용 연극 유명한 배우가 연극 공연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는다. 그리고 독감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만 가지고 이제 한 40쪽 정도가 이렇게 네. 1부로 쭉 진행이 되는데 네. 2부가 되면은 마지막 항공 여행이 끝나고 20년 후 유랑 악단을 실은 마차들이 장렬하는 하늘 아래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네. 하면서 갑자기 마지막 항공 여행이 끝나고 20년 후 문명이 몰락한 거야 그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네. 설정인 거죠. 그게 네. 설정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독감이 이제 확 돌아서 전 세계를 돌아서 북미를 포함한 그러니까 캐나다나 미국을 포함한 북미 대륙과 함께 전 세계의 인류 문명이 한번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뭐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생존한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거기서 이제 소수의 살아남은 사람들이 군데군데 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공동체 사이를 굉장히 허름한 유랑극단이 이동을 하면서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 같은 연극을 네. 이제 연기하는 거죠. 공연하는 겁니다. 음악 공연도 하고 네, 네. 음악 공연도 하고. 오케스트라 겸 연극단. 네. 네. 근데 이제 그 극단에 이제 히로인이 여배우가 있는데 그 여배우가 이름이 커스텐이죠. 네, 커스팅. 그 커스텐이 알고 봤더니 그것도 이제 처음에 나오는 설정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20년 전에 네. 그 리엔더라고 하는 할리우드 배우가 리왕으로 분했던 그 극에서 아역을 맡았던 배우인 거죠. 아마 자세하게 맥락은 안 나오지만은 그 난리통에 어머니 아버지랑도 헤어지고 네, 그런 거. 어떻게 혼자만 이렇게 목숨을 건져가지고 이제 흘러서 이제 유랑극단까지 네. 흘러온 것으로 이제 나오죠. 야, 그러니까 참 설정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기가 막히잖아요. 야, 이게 수습이 되냐 이게 이런 설정이 그 인류가 망했다는데 네. 게다가 셰익스피어 연극 공연할 때 꼬맹이로 무대 사실 원래는 희곡에는 안 나오는 안 역할인데 나오는데. 그냥 뭐 들러리 비슷하게 꼬맹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역할로 무대에 섰던 아이가 문명이 몰락하고 나서 한 20년 후에 다시 무슨 세상을 떠돌면서 셰익스피어 공연에 무대에 오른다. 네. 설정은 정말 끝내주긴 하는데 네. 야 이게 수습이 되겠어 이러면서 진짜 굉장히 설정. 의심하면서 계속 근데 봤습니다. 진짜 설정이 끝내주는 게 제가 이거 딱 설정 접하자마자 저는 단숨에 서점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읽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YG가 나름 종말 소설 많이 하거든요. 네. 그 5만 가지 종말 소설을 다 읽어봤단 말이에요. 바이러스에 망한 거, 물에 망한 거, 불에 망한 거, 핵폭탄에 망한 거 5만 가지. 우주 전쟁, 우주 전쟁 뭐 5만 가지 다. 환경 오염 이런 것도 심지어 나오나? 그 우리 집에 가면 아예 섹션이 따로 있어요. 정말 그래요? 소설. 종말 소설만 자연재해도 이런 것도 자연재해까지 포함해서 온갖 종말 버전의 소설들만 모아놓은 섹션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세상이 망했는데 유황극단이 돌아다니면서 셰익스피어 연극을 공연하는 설정은 듣도 보도 못한 설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설정 가기 전에 여기서 그 1장 있잖아요. 일부 그 이제 독감이 확산이 돼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그게 일부인데 일부도 너무 훌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별 얘기 아니잖아요. 온갖 종말 소설에 어쨌든 이런 시작들은 늘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데뷔하고 근데 상투적이지 않죠. 네, 그 똑같은 내용인데 일부도 저는 너무 인상적으로 봤어요. 네. 뭐 잘 썼어요. 훌륭합니다. 네. 제가 왜 이게 정말 좋은 소설이고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뭐 올해의 책으로 21개 매체가 선정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데 나는 뭐가 싫었느냐 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아 너무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네. 일단 설정만으로도 야 요건 이건 읽어봐야 돼 이런 느낌이 네. 확 드는 그러니까 아마 그 책걸상 애청자분들도 지금 막 뿜뿜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세상이 망했는데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죠.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그쵸. 사람들이 주인공인 이야기란 말이야? 네. 그렇지. 그 유랑극단이 타고 다니는 마차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생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영어로는 survival is insufficient. 아 근데 저는 근사합니다. 설정이 근사도 했지만 저는 설정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음흠. 또 막 예술병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 다루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으로 아니, 종말했는데 셰익스피어 연극을 하러 다닌다고? 그러면서 약간 네. 그리고 또 에밀리 세인트 존 맨델의 사진을 찾아보시면 네. 어, 책에도 표지에 나와 있어요. 네, 책에도 표지에 네. 나와 있죠. 그런데 뭔가 되게 약간 인형 같은 외모의 그런 작가인데 실제로 무용을 오랫동안 했대요. 네. 그러니까 작가로 데뷔하기 전에 네. 이제 무용을 오랫동안 하다가 그리고 공연도 하다가 극단에 소속돼 가지고 공연도 하다가 작가로 데뷔를 했는데 이 스테이션 11의 많은 설정들은 이제 본인의 경험이나 혹은 본인이 직접 그 무대에서 자극을 받았던 네. 그런 것들이 이 소설 속에 녹아 있는 것 같아서 음. 그것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어쨌든 설정 매우 근사하고 YG가 한국일보 연재에서 별 5개 줬기 때문에 JYP가 기꺼이 읽은 그래서 매우 좋은 점도 많지만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던 그 얘기 스테이션 11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욕만 할 겁니까? 아닙니다.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